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어차피 지훈이한테 갈 집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재산도 있으면서 왜 우리가 사는 집에까지 욕심을 내세요? 그만 욕심 부리고 우리가 사는 집은 지훈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5세 신영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자 지훈이를 위해 선택했던 큰 집이 어떻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던 시간을 이렇게 말로라도 하고 나면 좀 후련할 것 같아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5세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산을 떠난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부산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평생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크게 모자랄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평범했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아들 하나만 낳은 거 말고는 아쉬움이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아이한테 온 정성을 쏟으며 평범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던 결혼 생활은 아쉽게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음주운전한 차에 치이면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사이 아들은 말수가 적어진 채로 공부에 매진했고 대학과 군대를 가면서 저와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면서부터 인사를 드린다고 다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저의 집에 아들과 예비며느리가 자주 들렀어요. 예비며느리가 성격도 싹싹하니 이뻐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 흔쾌히 집을 하나 해주었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하기엔 충분한 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연금으로 충분히 제 노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돈은 건들지 않고 남편과 사별한 후 20년 동안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아들이 결혼할 때 조금 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리 잡으라고 집을 사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었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또 다른 행복함이 오더군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의 제 인생은 아들이 전부였지만 이젠 손자 지훈이가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손자 녀석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손자 지훈이는 제게 있어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때나 임신했을 때 그리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여전히 다 기억이 나서 손자 녀석과의 만남은 더없이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난 지훈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제 검지손가락 하나로 잡으며 너는 이제 우리 집의 보물이야 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지훈이는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지훈이 첫 유치원 입학식 때도 유치원 발표회 때도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첫 운동회 때도 제가 항상 함께했죠.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가 지훈이를 제게 맡겨주는 것만 해도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매일 같이 놀이터에 데려가고 간식을 챙겨줄 때 날 보면서 웃어주는 손자 녀석의 표정과 웃음소리가 제 하루를 밝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손자 녀석이 9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지훈이도 이제 점점 커가고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지훈이가 뛰어놀기엔 공간이 부족하고 지훈이 방이 좀 더 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도 손자를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집과 조금 더 좋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큰 집을 사줘야겠다고 쉽게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가면서 부족한 돈은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요. 이 모든 결정은 오직 지훈이를 위해서였어요. 아들 며느리는 제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겠지만 지훈이는 그게 아니니까 지훈이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된 기념으로 그때 지훈이 명의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취득세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 같은 세금 문제로 아들 며느리 돈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지훈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한 제 자신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동네도 더 좋고 평수도 더 큰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훈이가 이사하던 날, 지훈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품에 와락 뛰어들며 환하게 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할머니도 너무 좋아요. 우리 숨바꼭질하자. 손자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하나에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이삿짐을 정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지훈이와 함께 커다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번 바쁘다고 지훈이를 제게 맡기고 밖으로 다니던 주말에 아들 부부는 외출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쭈뼛대더니 제 앞에 앉더군요. 엄마, 그런데요. 이 집 지훈이 앞으로 명의를 바꾸면 어떨까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사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고 세금 문제가 겨우 해결된 상황인데 명의를 변경하자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명의를 지훈이 앞으로 바꾼다고? 네, 지훈이 미래를 위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살던 작은 집을 팔 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왜 그러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20살이 되면 내가 알아서 명의 이전해 줄 테니 그때까지는 내 명의로 해 둘 거다. 이 말만 해주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과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아들 며느리 냉장고에 넣어두고 지훈이가 갖고 싶어 했던 아이폰과 뽀로로 케이크를 사주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아들이 집 명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보는 게 편치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전에 문화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지훈이를 몇 년은 더 봐줘야 하는데 체력이 딸리면 안 되잖아요. 더 건강하게 지훈이를 만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에 지훈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지훈이를 데리고 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좀 놀고 들어와서 씻기고 간식 먹이고 같이 책도 읽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도 듣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전 그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지고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사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 생일은 의미가 거의 없어졌었고 아들과 둘이 케이크 하나 나눠 먹는 날로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의미를 두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생일이란 게 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지훈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 생일이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훈이랑 저랑 저의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날로 자리를 잡았었어요. 제 생일이지만 아들, 며느리 먹고 싶은 거 해놓고 함께 밥 먹는 게 좋았고 그리고 손자가 생일 축하한다며 안아주기만 해도 좋은 날이라 올해도 그럴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랑 동그랑땡도 만들려고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날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쩐지 서둘러 끊으려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 저녁에 몇 시에 오니? 지훈이 학원 끝나면 내가 데리고 올까? 너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갈비찜 그리고 잡채도 다 해놨어. 퇴근하고 와서 같이 먹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죠. 아,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지훈이도 집사람이 챙길 거라 오늘은 그냥 집에 계셔도 돼요. 회사 일이랑 지훈이 새 학원 알아보는 것 때문에요. 다음에 갈게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바쁜데 전화라도 해줘서 고맙다.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웃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이 사라지고 사막 한가운데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먹으려고 만든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한없이 초라하고 우울해지더군요. 내가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했나 싶으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어제 생신 축하드려요. 주말에 지훈이가 어머님이랑 놀고 싶어 하는데 주말에 지훈이 좀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어제 정말 못 올 정도로 바빴니?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너 좋아하는 갈비도 하고 지훈이 좋아하는 잡채도 해놨었는데 말이다. 제가 조심스레 물으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요. 지훈이 새로운 학원 알아보고도 일이 많았거든요. 어머님이 이해해주세요. 어머님이 이해 안 해주시면 누가 이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 시간을 썼는데 너희는 전화 한 통화하는 시간도 못 내는구나.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뭔가 단단히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 며느리가 지훈이를 봐달라고 해서 지훈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네를 탈 때 뒤에서 밀어주다가 기운이 좀 없어져서 지훈이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동네 애기 엄마가 와서 말을 걸더군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할머니신가 봐요. 전 옆동에 살아요. 지훈이네랑은 친해요. 하면서 옆에 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게 그러더군요. 어지간하면 집 명의는 아들 며느리나 손자한테 주라고 며느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시어머니 명의로 하셨냐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동네방네 떠든 것도 기분 상하는데 제가 집에 욕심을 크게 부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 기분이 나빠져서 아들 며느리한테 화가 다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기분은 상했지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입에서 집 명예 이전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기본적인 예의도 없구나. 집 명의를 바꾸라는 얘기는 더는 하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 부부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차피 지훈이한테 갈 집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재산도 있으면서 왜 우리가 사는 집에까지 욕심을 내세요? 그만 욕심 부리고 우리가 사는 집은 지훈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명예 이전 문제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너무 못 자서 그런가 너무 힘들어서 지훈이 데리러 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지훈이 봐주는 건 어렵겠다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몇 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괜찮은지 어디가 많이 아픈지 물어보는 전화인 줄 알고 저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집 문제로 화가 나셨다고 지훈이까지 안 봐주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아이 맡길 데도 없는데 지훈이 안 봐준다고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내 입장과 내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들 입장만, 지들 기분만 얘기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명예 누구 건지 알지? 그 집 팔아버릴 거다. 그리고 네 자식은 니들이 키워. 이젠 오라가라 해도 안 갈 거니까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아들만 믿고 의지하고 살며 오냐오냐 키운 제 탓이려니 생각합니다. 이젠 그걸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아들도 제대로 살 테니까요. 아들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남기더군요. 죄송하다라는 문자를 내심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나 죄송하다라고 하면 제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고 엄마 인생만 힘들면 되지 자기 인생까지 힘들게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큰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들은 끝까지 제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제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들놈은 살고 있는 집을 지훈이 명의로 해주면 더 잘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아들놈 옆에서 며느리는 친구들은 신혼집으로 지금 집 정도를 받고 결혼하는데 자긴 너무 작은 걸 받고 결혼했다며 지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해준 거 6년 동안이나 제 생활은 포기하면서 지훈이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 명의 이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억울하고 서운하단 말만 하더군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인생 살자. 저도 제 인생 알아서 잘 살 테니 이젠 연락 끊자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 신혼집 해준 만큼 돈 줄 테니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제 집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 저도 그에 맞게 대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으니 서너 군데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며느리가 신혼집으로 전에 살던 동네에 똑같은 집은 아니지만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공실로 나와 있길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곤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하니 점심시간에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손자한테 넘기는 줄 알고 손자 인감을 다 떼왔더라고요. 전에 살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하는 돈은 내줄 테니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다가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 집 계약 안 하면 그나마 국물도 없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가로채려는 순간 아들이 알았다면서 도장을 찍더라고요. 집 매매한 후에 생긴 세금도 아들 보고 알아서 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아들한테 딱 한 달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비우고 매매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는 시간이 딱 한 달이라고 말이죠. 손자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 결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귀한 손자도 못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던 큰 집은 바로 팔렸고 아들 며느리는 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며 자신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미안하다는 말만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결혼 생활에서 제 자신을 독립시킨 그 날부터 저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제 인생도 좀 편해지다 보니 제 금쪽 같은 손자 지훈이한테서 가끔 연락이 오고 저의 집에 와서 자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봐주는 일은 하지 않고 아들 며느리가 바쁘면 저의 집에 아이를 맡기게 하거나 제가 보고 싶을 때 보러 가서 같이 햄버거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옵니다. 손자 지훈이는 종종 제 옆에서 웃으며 할머니 난 큰 집 아니어도 할머니가 좋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홀로 지내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외롭지만 지금처럼 아들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스스로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응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